안녕하세요. 요양보사 국가시험 쪽집게 모의고사 해설 강의 2교시 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편마비 대상자가 식사를 할 때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1번 안정감이 있고 지지가 되기 때문. 2번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3번 음식을 삼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4번 식욕을 돕기 위해서. 5번 수치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답은 1번 안정감이 있고 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해야지 순환 장애도 예방되어서 식사하는데 불편이 없겠죠. 2번 다음 중 대상자의 식사 시 바른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식탁 바깥쪽 깊숙이 앉는다. 2번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것이 안전하다. 3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 높이에 오는 것이 좋다. 4번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를 약 30에서 60도 높인다. 5번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 앞부분이 바닥에 닿는 것이 좋다. 2번 정답은 4번.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를 약 30에서 60도 높인다가 맞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식탁 바깥쪽 깊숙이 앉는다. 바깥쪽이 아니었죠? 안쪽입니다. 2번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것이 아니죠. 등받이가 있는 것이 안전하겠죠? 3번입니다.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 높이 아니었죠? 배꼽 높이입니다. 5번은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 앞부분 아니죠?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아야 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다음 중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2번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 미리 알려주면 사례가 걸릴 수 있다. 3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가운데 쪽에 대고 먹인다. 4번 빨대를 사용할 때는 가는 빨대를 이용한다. 5번 마비된 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 살펴볼게요. 1번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맞죠? 예, 사례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안 되고요. 2번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 미리 알려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알려주는 게 좋겠죠? 네, 식욕 정진도 됩니다. 3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가운데 아닙니다. 입술 옆쪽에 대고 먹인다. 4번은 빨대를 사용할 때는 가는 빨대 아니죠. 굵은 빨대를 이용해서 빨대를 손가락 사이에 고정시켜서 스스로 먹게 하는 것이 좋죠. 5번 마비된 쪽으로 음식을 아닙니다.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넣어줘야지 되겠죠. 4번 경관 영양 돕기에서 영양액은 1분에 어느 정도 주입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네, 발음상 미리로 할게요. 1번 50ml 이내, 2번 50ml 이상, 3번 100ml 이상, 4번 150ml 이내, 5번 20ml 이내, 4번
경관 영양 돕기의 답은 1번 50ml 이내입니다. 자, 여기에서 경관 영양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상자가 연화 능력, 즉 삼키는 능력이 없고 의식 장애가 있을 때 비위관, 또 다른 말로 에일투브라고도 하죠. 자, 코와 위를 연결하는 관을 통하여 유동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관 영양 돕기에서 50ml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주입했을 때는 어떤 장애가 나타날까요? 네, 구토와 설사가 나타납니다. 또 너무 천천히 주입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네, 음식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5번 다음 중 경관 영양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며 통증이 유발된다. 2번 입안 건조와 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 안을 자주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3번 비위관 주변을 청결히 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4번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5번 영양 주머니는 하루에 1회 이상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 5번 정답은 5번입니다. 영양 주머니는 하루에 1회 이상 아니죠.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해야 해서 틀린 답이 됐습니다. 6번 대상자에게 안약을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번 안약 투여 시 대상자에게 바닥을 보도록 한다. 3번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4번 먹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5번 눈의 측면에서 하부 결막낭의 안쪽 3분의 1 부위에 안약을 투여한다. 6번의 정답은 3번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이고요. 자, 1번부터 살펴보면 눈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니고 눈 안쪽에서 바깥쪽이죠. 자, 2번은 안약 투여 시 대상자에게 어디를 보라고 해야 돼요? 네, 천장을 쳐다보도록 해야 됩니다. 3번 정답이었고요. 4번은 먹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투약 절차 설명할 필요가 없다. 네,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5번은 눈의 측면에서 하부 결막낭의 안쪽 3분의 1 부위에 안약을 투여한다. 아니고 아래 눈꺼풀 밑 부분에 휴지나 끄즈를 대고 중앙이나 외척으로 1, 2cm 높이에서 투여한다로 되어야 합니다. 7번 다음 중 약 보관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알약은 햇빛을 피해 보관한다. 2번 가루약은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이용한다. 3번 시럽제는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한다. 4번 안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5번 귀약은 고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7번의 정답은 5번 귀약은 고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로 되어 있어서 틀렸죠. 완약과 기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되고요. 자, 1번은 알약은 햇빛을 피해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2번 가루약은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이용하는 게 맞고요.
3번 실업제는 서늘한 곳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고요. 자, 4번 안약 상온에 그늘을 진 곳 맞습니다. 8번 배설물 뒤처리를 할 때는 앞에서 뒤로 닦아야 한다. 그 이유는 1번 편하기 때문, 2번 요록의 감염 예방을 위해, 3번 대상자가 원하기 때문, 4번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5번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번 정답은 2번 요록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자, 항상 요록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요도구, 질구, 항문 순서로, 즉 위에서 아래로 닦아야 하죠. 이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9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화장실 밖에서 기다려줄 것을 원할 경우 옳은 방법은 1번 사고 방지를 위해 안에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한다. 2번 호출기를 대상자 옆에 두고 필요시 요청하도록 한다. 3번 커튼을 치고 옆에 있어준다. 4번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밖으로 나간다. 5번 밖에서 기다리며 수시로 확인한다. 9번의 정답은 2번 호출기를 대상자 옆에 두고 필요시 요청하도록 한다. 자, 3번 살펴볼게요. 1번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에 함께 있어주는 거는 또 수치심이나 사생활 보호가 안 되겠고요. 3번은 커튼을 치고 옆에 있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4번은 사생활 보호가 아니고 수치심을 보호를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고요. 자, 5번은 밖에서 기다리며 수시로가 아니고 중간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로 해야 합니다. 10번 다음 중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 돕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이 어려울 때 시원한 물을 항문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2번 이동변기를 사용이 편하도록 침대보다 약간 낮게 맞춘다. 3번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지 않는다. 4번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5번 배설 확인을 위해 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아주면 안 된다. 10번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였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왜 틀렸나 보자면요. 1번은 시원한 물이 아니고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주면 변이가 자극이 됩니다. 2번은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는 항상 같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시험에 자주 나왔죠. 3번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는 깔아줘야 되겠죠. 자, 5번입니다. 배설 확인을 위해서 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아줄까요? 안 깔아줄까요? 네. 프라이버시 방지를 위해서 화장지를 깔아줘야 됩니다. 화장지를 깔아주거나 TV나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11번 다음 중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한다. 2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갈아준다. 3번 회원부는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4번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5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꽉 조여준다. 11번의 정답은 4번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자, 1번부터 보자면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하는 거는 허리를 들 수 있는 환자 기저귀 교환 방법이고요. 2번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갈아준다가 아니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저귀를 살펴봐야 되겠죠. 대소변을 혹시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변 배뇨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본다로 교재에는 되어 있습니다. 3번 회음부는 뒤에서 앞이 아니고 앞에서 뒤로 적, 요도구, 질구, 항문 순서로 닦아준다 야 되고요. 5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꽉 조여준다. 꽉 조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순환이 안 되어서 기저귀 발진이나 욕창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12번 다음 중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도록 덜어야 한다. 2번 소변량과 색깔은 하루에 2번 정도 확인한다. 3번 가능한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으며 보행도 불가능함을 미리 알려준다. 5번 소변량이 많은 경우 시설장 등에게 보고한다. 12번 다음 중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 아니면 방광이라고도 시험에 나와요. 방광보다 밑으로 가도록 덜어야 한다. 정답이었고요. 2번 소변량과 색깔은 하루에 2번 정도 확인 아니죠. 2~3시간마다 확인해야 되고요. 3번 가능한 수분 섭취 제한이 아니고요. 요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합니다. 4번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으며 보행도 불가능함을 미리 알려준다가 아니고 자유로이 움직일 수도 있고 보행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응급 상황에서 수술실이나 검사실에서 유치도뇨관을 잠그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확인해서 유치도뇨관이 열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잠궈야 될 상황이 생길 때에는 항상 바로 열도록 해야 됩니다. 자, 5번 소변량이 많은 경우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아닙니다. 소변량이 적은 경우에는 꼭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죠. 3번 다음 중 요양보호 대상자의 구강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먼저 윗니와 잇몸을 닦고 거즈를 바꾸어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2번 입 안을 닦을 때 대상자가 앉은 자세나 엎드린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3번 가능한 입술 보호제 사용을 자제한다. 4번 입 안을 닦을 때 구강청정제 사용을 자제한다. 5번 칫솔은 자루가 부드러운 것을 선택한다. 13번의 정답은 1번 먼저 윗니와 잇몸을 닦고 끄즈를 바꾸어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입니다. 자, 여기에서 입안 닦아내기 순서입니다. 먼저 윗니와 잇몸 그리고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죠. 그 다음에 입천장, 혀, 볼 안쪽입니다. 입안 닦아내기 순서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2번부터 왜 틀렸는지를 살펴볼게요. 입 안을 닦을 때 대상자가 앉은 자세나 엎드린 자세, 즉 엎드린 자세가 아니고 옆으로 누운 자세가 좋겠죠. 3번은 가능한 입술 보호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4번은 입안을 닦을 때 구강청정제 사용도 마찬가지로 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5번은 칫솔은 자루가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칫솔 모가 부드러운 것을 선택한다 이고요.
자, 가볍고 단단한 모를 이용하여 이런 것이 나오면 털리게 됩니다. 14번.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번. 변형을 막기 위해서. 2번.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3번은 색상 변화를 막기 위해. 4번.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5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14번 정답은 자기 전에 옳지 빼서 보관하는 이유는 잇몸의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1번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자, 물에 담궈 두는 것이 변형을 막기 위해서고요. 3, 4, 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치를 빼서 보관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임종 후에는 의치를 어떻게 하나? 네, 그때는 무조건 빼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와 상의한다 이고, 자, 잠을 잘 때는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치를 빼둔다. 이 두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15번. 다음 중 의치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치약이나 의치 세정제를 묻혀서 미온수로 의치를 닦는다. 2번.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3번. 의치를 물에 담가두면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다. 4번. 의치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군다. 5번. 입 주위를 깨끗이 닦은 후 윤활제를 발라준다. 15번의 정답은 5번. 입 주위를 깨끗이 닦은 후 윤활제를 발라준다가 아니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이고요. 자, 윤활제는 어떨 때 발랐나요? 우리가 어떤 간, 예를 들면 비위간, 또 교재에서는 경간이라고 했죠. 비위간을 삽입할 때 윤활제를 발라서 삽입 시에 생기는 상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을 윤활제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16번. 침대에서 대상자 머리 감기기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른 수건으로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로 머리를 말린다. 2번. 창문을 열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한다. 3번. 뒷머리는 머리를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다. 4번. 수건으로 머리에 물기를 닦기 전에 패드를 제거한다. 5번. 머리를 감을 때는 기마기 솜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6번의 정답은 3번. 뒷머리는 머리를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다가 정답이었고요. 자, 1번부터 살펴보자면 1번은 자연 건조로 머리를 말린다고 했는데 언제 자연 건조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감기가 걸리겠죠? 그래서 헤어 드라이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2번 창문을 열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한다고 했는데 창문을 열면 안 되겠죠? 자, 4번은 수건으로 머리에 물기를 닦기 전에 패드를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건으로 머리에 물기를 닦고 패드를 제거한다입니다. 자, 머리를 감을 때는 5번입니다. 기마기 솜을 사용해도 됩니다. 17번. 다음 중 손톱과 발톱을 깎아줄 때 가장 옳은 모양은 자, 1번에 손톱, 발톱은 손톱이 일자고 발톱이 둥글게입니다. 2번은 손톱 둥글고 발톱 일자입니다. 3번은 손톱 둥글게, 발톱 또한 둥글게입니다. 4번은 손톱, 발톱이 다 일자로 되어 있고요. 자, 5번은 손톱이 둥글고 발톱이 일자인데 손톱이 좀 더 뾰족하게 둥글게입니다. 17번의 정답은 2번. 손톱을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입니다. 18번. 여성 대상자의 경우 회원부를 청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1번 방광염 예방,
2번 신장염 예방, 3번 변비 예방, 4번 치질 예방, 5번 대장염 예방. 18번 정답은 1번 방광염 예방입니다. 자, 요로와 회원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회원부가 청결하지 않으면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19번 다음 중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2번 중심에서 말초 쪽으로 닦는다. 3번 통목욕 시 회원부를 닦고 다리, 팔, 몸통의 순서로 물로 헹군다. 4번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 5번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여서 각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오일을 발라서는 안 된다. 19번의 정답은 4번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 따뜻한 물로 뿌려준다가 정답입니다. 자, 1번 목욕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네, 목욕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입욕 시간을 5분 이내로 합니다. 자, 2번은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가 되어야지 정답이겠죠? 3번은요, 통목욕 시에 회원부를 닦고가 아니고 다리, 팔, 몸통을 닦고 회원부를 마지막으로 닦습니다. 자, 5번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여서 각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오일을 발라야 되겠죠? 2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 옷을 입힐 때의 올바른 순서는 1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2번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3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4번은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5번은 머리와 왼쪽 팔, 오른쪽 팔. 자, 20번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 옷을 입힐 때의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입을 때는 불편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인데, 자, 이 문제에서는 입을 때 불편한 쪽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입을 때 불편한 쪽을 먼저 입히되 머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머리는 항상 중간입니다. 자, 그래서 입을 때 불편한 쪽이니까 오른쪽 편마비라서 오른쪽 팔을 먼저 입혔어요. 자, 그리고 머리 중간이어서 머리를 입히고 마지막으로 왼쪽 팔을 입히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벗는 문제가 나온다면 자,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21번 실기 문제 해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다음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애교로 저희 아들의 시 낭송을 잠깐 들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사랑 연희쌤이었습니다. 선운사에서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